자, 이제 이어가지고 이제 재개발 이야기 하셨는데 네네네. 모르시는 분도 있어. 보통 제재를 이야기할 때 네네네. 재개발, 재건축이잖아요. 그죠? 네. 이 둘의 차이점 그냥 네.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재건축 차이점을 할 때 뭐 재건축은 아파트, 재개발은 빌라 이렇게 설명하시는데 요거는 좀 틀린 말이고요. 그렇죠. 정확한 표현은 아예 그냥 동네 자체를 싹 다 밀어버리고 그렇지. 아파트도 재개발 네. 거기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요. 네, 싹 다 밀어버리고 도로도 새로 깔고 뭐 독서실도 지어주고 문화센터도 지어주고 사람들 살만한 곳으로 싹 다 바꿔주는 거, 마을을 형성해주는 거. 요거를 이제 기반 시설까지 네. 통하는 네, 싹 다 밀고 네, 해주는 거고 재건축은 이미 도로도 빤듯하고 그렇지. 네, 도로도 빤듯하고 이미 기반 시설도 잘 돼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은 그냥 쏙 여기만 뽑아서 부분적으로 하는 개발 요거를 재건축이라고 어쨌든 합니다. 기반 시설까지 같이 해주는 게 재개발이고 네, 네. 그냥 그 해당하는 아파트 뭐 하여튼 이런 지역만 해주는 게 재건축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근데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미 옆에 도로도 깨끗하고 이런 경우가 많으니까 아파트는 압도적으로 재건축 비율이 많은 거고 빌라들이 상대적으로 도로도 꾸불꾸불하고 하다 보니까 빌라가 이제 재개발 비중이 많은 겁니다. 맞아요. 갑자기 궁금한 건데 아까 되게 중요한 게 이 지역 그러니까 어떻게든 지금까지 재개발이 이루어졌던 것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공통점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이런 공부하려면 네. 얼마 정도 해야 돼요? 집중적으로 이것만 한다 치면 미친듯이 맨날 네. 이것만 보고 있어. 네. 그래도 저는 최소 반년 이상은 해야 되지 않나요? 6개월. 네. 6개월이면 짧은데요. 네, 6개월 이상 최소 그 정도는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6개월 동안 네. 아까 그 책 쓴다고 네. 골방에서 네. 그 한 것처럼 네. 얘도 재개발 계속 이렇게 한다고 쳤을 때 한 6개월 네네.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아, 그게 갑자기 궁금해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살짝 어려울 수도 있는데 네네네. 듣는 분한테 이제 재개발 진행 과정 네. 뭔가 이거 모르는 사람 되게 많고 이것저것 되게 많거든요. 네. 얘를 그냥 간단하게만 좀 한번 설명해. 네, 많은 사람들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그냥 낡은 동네를 가서 투자하면 되는 줄 알아요. 아, 그렇지. 모르는 사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에요. 늙은 동네에 가서 그냥 왜냐면 그게 노후도 때문에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거예요. 고정관념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낡은 동네 가서 하면은 부동산을 찾아가요. 그럼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부동산 사장님이 아 여기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언젠간 될 거예요. 언젠가. 어유 따봉. 되게 애매해. 예, 언젠가. 예, 너무 언젠가 될 추상적이야. 거예요. 예. 너무 추상적이야. 그래서 뭐 투자 잘 보셨네. 여기 언젠간 될 건데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투자하시면 안 되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누가 추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도대체 면적이 얼마인지 그리고 여기에 토지 등 소유자 숫자 즉 여기에 몇 명 살고 있는지 그죠. 예, 그죠? 분석을 하고 주변에 아파트 가격은 얼마인지 이런 거를 기본적으로 면적이 얼마면은 뭐 얼마가 돼 있고 이런 틀 같은 경우는 지금 설명하려면 너무 길어지고 간단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그런 틀을 가지고 그 조건에 떨어지는 곳들은 앞으로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춘 거고 제가 선택한 그 조건에 안 맞는 곳들은 아무리 노후가 됐더라도 재개발이 될 수 없는 조건인 거죠. 아하.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냥 낡으면 재개발 투자하고 예, 그리고 와서 낡은 거 투자해가지고 막 뭐 물렸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이 잘못된 지역에 투자한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인정하고 싶지 않나 봐요. 맞아요. 예, 그걸 인정하고 내가 투자가 잘못됐다 그러면은 아 왜 이곳이 안 됐을까를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실력은 똑똑한데 운이 없어서 무조건 안 됐다라고만 단정을 지어버리고 나중에 난 재개발 평생 안 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저도 뭐 재개발 수업 좀 네. 들어봤는데 네네네.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네네네. 항상 무조건 안전하게 관처 이후에 투자하라. 아, 네네네. 관처가 되면 이제 모든 숫자가 다 나와 있으니까 네네네. 제일 확실하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서초동 사장님처럼 네. 초기에 들어가서 네. 어떻게 투자하면 적게 들어가라 뭐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이제 관처 이후가 아니고 네. 관처 이후에 투자하신 것도 있나요, 근데? 아, 그럼요. 관처 이후 투자한 거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초등학생 자녀가 2명 있다 보니까 애들을 이제 교육적으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양천구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도 재개발 투자로 완성된 서울 신축 아파트고요. 그렇게 10년 뒤에는 또 될 거 재개발에 중기 단계 투자한 것도 있고요. 또 20년 뒤에는 또 아파트가 될 것도 있고. 그래서 10년 단위로 계속 서울에서 신축으로만 갈아타려고 다 투자를 해놓은 어떻게 상황이에요. 보면 저뿐만 아니고 이 모르는 사람들도 오해를 했을 수도 있겠다. 네. 서초동 사장님은 초기만 한다. 아, 맞아요. 네, 저 초기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기도 맞아. 하고 말기도 해요. 이게 잘못 네. 알고 있는 거죠. 아, 네네네. 당연히 맞아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비슷한 조건이면 네. 관처 이유하는 게 편하잖아. 그죠? 네, 뭐, 그쵸. 그때 네. 딱 분석해가지고 네. 주변보다 그게 많이 싸다. 네. 이러면 이제 글로 들어가야 된다. 그죠? 네. 근데 보통 관처 네. 이후에는 돈이 좀 많이 들어가는 편이잖아요. 많이 들어가죠, 서울에서는. 네. 그래서.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돈이 2억 정도가 있다 그러면은 중간 단계가 이제 재개발의 뭐 조합설립인가 단계 이런 건데 2억 정도가 있어야지만 중간 단계를 서울에서 할 수가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여윳돈이 2억이 없다? 네. 그러면은 밑으로 가야지. 밑으로 가야 돼요. 응. 그러면 어쩔 수 내가 없네. 10년 안쪽으로 서울에서 아파트를 받기가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그죠. 그럼 내가 2억 있다 그러면은 서울의 외곽에서 10년 안쪽으로 아파트가 될 수 있는 거를 투자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할 것인지 아니면 서울의 중심부에서 20년이 걸리더라도 좀 늦더라도 그래도 재개발에 대해서 늦게 되더라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할 것인지
예, 입지와 속도 중에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또 정답은 우리가 없습니다. 어쨌든 초기 하더라도 20년 뒤에 우리가 입주할 필요는 없는 아, 거잖아. 그럼요. 뭐 중간 탈출하면 되지. 네, 형님 보시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 빌라가 지금 투룸에 25억인데 얘가 지금 20년 넘게 지금 아파트 안 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게 과연 잘못된 투자냐 이거죠. 그렇죠.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빌라가 가격만 높으면 되지. 맞아요. 이게 네. 무조건 입주한다고 그게 대박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재개발 투자를 무조건 아파트 완성으로만 봐요, 사람들이.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또 결말이니까. 네. 근데 요새는 또 안 좋은 게 네. 그 끝까지 갔다가 네. 추가 분담금 그 폭탄 맞아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맞아요. 요즘에는 시공사 선정을 할 때 대세가 뭐냐면은 추가 분담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이 3억, 5억, 10억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여윳돈이. 네, 맞아요. 그러니까 분담금을 맨 마지막에 주는 걸로 그렇지. 많이 바뀌어요. 빵빵백이라고 많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추가 분담금이 없으면 말 그대로 전세를 놔도 되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내가 초기 재개발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추가 분담금을 내기까지는 아주 15년 15년 걸리는데 그 전에 팔면 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아이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벌써 유치원 보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빵빵백은 알겠는데 네. 결국에는 100이 예를 들어 네. 5억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뭐 플러스 7억 이래 되면 네, 또 황당한 네. 거니까. 아, 네. 그래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네. 근데 마음이 안타까워서. 네, 그때까지 뭐 기다릴 필요도 없고. 그죠. 예. 상황 봐서 중간 탈출하면 되니까. 중간에 팔면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낡은 빌라에서 살아서 되게 힘들다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재개발구역에서 낡은 빌라에서 살았더니 너무 거주 환경 불편하고 썩었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안 살아도 되잖아요. 안 살아도 돼요. 누가 거기서 살래요? 맞아. 예, 일주간에 어차피 나오기 때문에 안 살아도 되기 때문에 네. 굳이 재개발구역에서 내가 힘들게 몸테크를 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아하. 예. 실제로 몸테크의 비율이 네. 안 높지 않아요? 이거는 상황마다 다르긴 한데 아, 예. 저는 재개발 투자를 할 때 굳이 왜 몸테크를 하는지 어차피 전세를 껴서 다른 사람이 내 걸 살아주고 입주권은 내가 받는 건데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죠.